이강인의 눈부신 활약은 PSG 단장 머리 위에서 논다고 알려진 독불 장군 음바페마저 바꿔놓았다. 이강인이 또 한 번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프랑스를 말 그대로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PSG는 4일 툴루즈와 프랑스 슈퍼컵 2023 트로페대 샹피온 결승전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강인은 이번 경기 최우수 선수로 꼽힐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펼쳐 현지 매체들의 극찬 세례를 받았는데 이번 경기에 가장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는 이강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강점인 드리블을 바탕으로 툴루즈의 측면을 허물었고 같은 라인의 바르콜라와 짧은 부분 전술을 통해 수많은 기회를 창출해내며 PSG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패스만큼 정교한 결정력까지 드러내며 만장일치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돼 오죽하면 PSG의 핵심은 음바페가 아니라 이강인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라며 PSG가 만들어낸 모든 위협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이강인이 있었다고 극찬했습니다. 현재 툴루즈는 리그앙 16위로 강등권을 걱정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만큼 리그 1위 PSG를 상대로 수비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툴루즈가 어떻게든 버티기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승부차기까지 끌고 갈 수도 있었던 만큼 PSG가 툴루즈를 어떻게 뚫어내느냐에 많은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강인이 없을 때 음바페조차 존재감을 잃었기에 주목해야 할 인물로 단연 이강인이 꼽혔고 특히 이강인의 위치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그가 오른쪽에서 출전할 때 PSG의 공격이 보다 원활하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어 주발인 왼발로 슈팅을 때릴 수도 있고 그대로 측면을 돌파해 크로스를 올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왼쪽에선 직접 슈팅이 제한적이란 분석이 많았고 왼발보다 아직까지 오른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평소보다 시야와 터치에 신경이 분산돼 찰나의 순간을 캐치해 찬스를 만들어내는 이강인이 왼쪽에선 제기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평가가 여전히 뒤따르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PSG의 엘리케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주변의 평가를 무시하며 이강인을 왼쪽 미드필더 일명 메잘라로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상대하는 입장에서 이강인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고정된 포지션이 이강인에게 안정감을 더할 수 있다며 현지에서 유독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엘리케 감독의 과도한 역할 부여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평가에 눈 하나 깜짝 않는 엘리케 감독은 여전히 이강인에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는 이강인이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양발잡이로 거듭날 경우 사실상 이강인은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중앙 거기에 세컨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하는 맞는 공격수이자 미드필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같은 이야기가 어느새 현실이 됐는데요. 왼쪽 메잘라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이 결승골을 비롯해 가진 재능을 모두 뽐내며 PSG의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강인은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워 드물게 볼 수 있는 바이시클킥은 물론이고 왼쪽 윙어로 출전한 바르콜라와 간결하면서도 위협적인 연계 플레이로 툴루즈의 측면을 허물었습니다. 그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강인의 결승골 장면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해 보이는 이강인의 슈팅이 실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스킬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토너먼트 대회에서 이른 시간에 터진 골은 그 영향력이 리그와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전반 3분 만에 터진 이강인의 슈팅은 승부를 결정짓는 쐐기골이 됐는데 놀라운 점은 그가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군더더기를 찾을 수 없이 깔끔했다는 것이다. 툴루즈의 문전에서 비티냐의 롱패스를 받은 덴벨레가 상대 수비진의 시선을 한몸에 받을 당시 음바페는 순간적으로 노마크 찬스를 맞을 수 있었고 덴벨레가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났고 빠른 크로스를 선택해 음바페의 패스를 도울 수도 있었다. 심지어 음바페를 지나쳐도 이어서 따라오는 바르콜라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정작 덴벨레는 여기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원터치로 이강인에게 컷백을 시도했다. 당시 이강인은 상대 수비진의 사각지대로 움직이며 비어있는 공간으로 그림자처럼 파고들었고 견제가 심했던 음바페보다 안정적인 슈팅이 가능했던 만큼 만약 주사위형 공격수로 비판받는 덴벨레가 의도한 패스였다면 칭찬받아 마땅한 선택이었다. 특히 이어진 이강인의 슈팅은 놀라운 그 자체였는데 그는 덴벨레의 패스를 논스톱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툴루즈의 수비수들과 골키퍼가 반응할 수도 없는 두 가지 스킬을 썼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한 박자 빠른 슈팅이었고 두 번째는 슈팅 모션을 간소화했다는 점인데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슈팅을 했는지 패스를 했는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심지어 슈팅 궤적마저 낮고 빨라 툴루즈 선수들뿐만 아니라 PSG 선수들까지도 순간적으로 공이 어디로 향했는지 찾느라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될 정도였다. 물론 가장 황당했을 인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툴루즈의 센터백들과 골키퍼였는데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보리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봐야만 했기 때문이다. 라며 이강인이 정교하고 간결한 플레이가 어째서 무서운지 제대로 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PSG는 이강인이 만들어낸 골을 지켜냈고 결국 음바페가 추가골까지 터뜨렸는데요.
전문가들은 PSG의 추가골 역시 이강인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은 전반전 내내 찰떡 호흡을 자랑하던 바르콜라에게 역습의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빠른 침투 패스를 연결했고, 바르콜라는 다시 음바페에게 볼을 전달. 문전 앞에서 볼을 받은 음바페가 가공할 돌파를 자랑하며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첫 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가져왔고, 음바페의 골에도 관여하며 PSG의 2대0 승리의 1등 공신으로 떠올라 자연스럽게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는데요. 이강인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경기 전부터 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항상 팀과 동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들에게 많이 배우려 노력하고 있으며 팀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음바페의 반응이었는데요. 경기 후 그 역시 사실상 이번 결승전의 주인공으로 평가받는 이강인을 향해 극찬 세례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악동으로 불리는 음바페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참는 성격이 아니었고, 오죽하면 구단 관계자들과도 끊임없이 잡음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동료 선수들의 패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기를 포기하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하는 그가 자신이 아닌 이강인에게 볼이 갔음에도 불만은커녕 이강인을 칭찬한 것은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음바페는 인터뷰에서 솔직히 문전 앞에서 이강인처럼 침착한 공격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그의 슈팅 정확도는 패스만큼이나 날카롭기로 유명하며 이는 수차례 연습 게임을 가졌던 동료들이 가장 잘 안다. 대부분 공격수들이 많은 연습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선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날리는 반면, 이강인은 상대 선수의 방해가 없는 한 대부분의 슈팅이 골문 구석을 향한다. 즉 이강인은 유럽 최고 레벨의 피니셔라는 뜻이며, 당연히 그에게 향하는 패스에 기분 나쁠 이유가 없다. 나는 오히려 이강인이 마음 놓고 슈팅을 때릴 수 있게 볼을 흘려보낸 적도 있다. 내가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는 마땅히 해줘야 할 역할을 못할 때뿐이며, 언제나 주어진 역할을 200% 이상 해내는 이강인 같은 동료들에겐 영원히 지적할 일 자체가 없을 것이다. 라며 PSG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강인을 향한 남다른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PSG의 팬들은 솔직히 이강인이 공격과 수비 모두에 관여하고 있어 PSG에서 음바페보다 비중이 높다. 그래서 아시안컵으로 이강인이 자리를 비운 1월이 PSG에게 엄청난 고비가 될 것 같다. 라며 벌써부터 이강인의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PSG 팬들의 걱정과 반대로 한국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손흥민과 이강인이 골맛을 본 채로 아시안컵에 참전해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럽 최고의 센터백 김민재와 손흥민보다 순도 높은 결정력을 자랑하는 황희찬까지 활약하고 있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아시안컵을 팬들은 기대와 설렘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 와중에 일본은 쿠보가 손흥민과 김민재의 몸값을 초월했다며 한일전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빅클럽들의 러브콜은 한국 선수들에게 쏟아지고 있고, 전문가들 역시 지금 일본의 자화자찬은 오히려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국은 개개인의 실력뿐만 아니라 밸런스에서도 빈틈을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일본을 누르고 64년 만에 아시안컵의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